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홍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이제 3주 차가 됐죠, 우리가? 예. 월요일 방송을 시작을 한 지 3주 차인데,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 어떤 경주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경마에서 이제 부산경마, 네. 총 5개의 999 배당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뭐 터질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뭐 뜬금없이 터진 거예요? 아니면 좀 인기마들이 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인기마들이 뭐 좀 못 들어왔죠. 이제 인기 1위권이 부러지면서 인기마하고 또 붙여서 또 들어오는 그러한 이 경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인기권 마필들의 좀 부진한 성적이 좀 많았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약간 좀 공백이 있었던 마필들, 그 다음에 연속 승군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에 실패를 했고, 복병권에서는 약간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던 마필들이 이제 인기 한 뭐 1위에서 4위까지 마필 중에 한 마리 정도 들어오고 복병마하고 껴서 들어오는, 그래서 인기 1, 2는 거의 빠지고 뭐 3위권 이렇게 붙여갖고서 이제 배당이 들어왔는데,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금요일 날에는 뭐 악수리 한번 못 하고 아주 뭐 심하게 좀 졌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 모니터지만은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초반에 좀 맞추고 가길래 오늘 좀 잘 되나 보다 그러는데, 중반부 이후에 뭐 대책 없이 터지는데, 글쎄 뭐 인기만 세게 보지 않았는데도 복병마하고 엮기는 좀 힘들었고, 일단 토요경마에서도 좀 배당들이 좀 나왔죠. 예, 토요일 날도 또 배당 나오고 또 일요일도 역시 이제 배당이 좀 나오고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냐, 지난주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전천후 의원이 어때요? 일요일 날은 좀 많이 선전을 했죠? 다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일요일 날은 1경주, 2경주 또 적중을 해드렸고, 뭐 중간중간에 또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좀 아쉬웠던 경우는 이제 저거였죠. 오크스배. 오크스배에서 제가 이제 레이디 메달을 노렸는데, 그게 이제 배당이 48.3배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스피드 퍼스트하고 제가 이제 주력으로 때렸는데 4분의 3마신 차로 졌습니다. 좀 3복숭식까지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당이었는데, 좀 3복숭식을 좀 추천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레이스가 끝났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죠. 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제 고배당을 노릴 때는 어떻게 보면 방어 막건을 복숭식보다는 3복숭으로 가져가는 게 전체적으로 뭐 복숭도 들어오고 삼복도 들어오면 뭐 일거양득 되는 거고, 안 돼도 삼복숭 등이 배당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배팅하실 때 좀 많이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복병마 축은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인기 1, 2, 3위가 싹 빠지면서 이제 그 다음 차순하고 들어오는데, 그 내 말이 추천할 수도 없고 참. 그래도 토요일 날에 그 후반부에 또 항구를 하셨잖아요. 11경주요? 네. 60회짜리? 또 뭐 언틀 맞거나 하나, 뭐, 예상가들 분이 또 맞추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제가 승부경주도 못 잡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경마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어떤 경주였어요. 너무 인기도보다는 이 말들의 어떤 불안한 상황들, 그게 이제 아주 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거를 걸러내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 적중 막건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한 주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이제 시작인데, 일단 또 9월 달에는 둘째 주에 또 추석이 연휴가 끼어가지고, 이번 주면 추석 그냥 쉬는 거죠? 뭐 얘기 없는 거 봤을 때는 올해는 그냥 추석 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이 또 3주 경마로 들어가겠고, 이래저래 또 뭐 여러분들도 또 이제 구정 앞두시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좀 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상가들도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기죠. 일요일날 구경주에 예. SBS, ESPN 한일 경주마 교류 경주, 이제 한국 경마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죠. 외국 경마, 외국 마필하고 이제. 근데 이번에 그렇게 뭐
외국 말이 일본 말이 이제 3마리 정도 출전을 했어요. 예. 5세마인 빅걸리버, 그리고 9세마인 토세나처, 그 다음에 8세마인 파이널 스코어, 이렇게 3두 마필이 일본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좀 보니까 이게 금요일부터 이제 서울에서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3마리 뭐 마필들 보니까 꽤나 뛰게 생겼어요. 생쥐들이. 이 3마리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보고, 잠깐 이렇게 하죠. 혼합 1군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렇게. 예? 어차피 뭐 혼합 1군에서 혼합 1군 레이스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뭐 요 일본만 3마리가 또 대상 경주에 나오고 있죠. 일단 이제 이 일본말 3마리 중에서 이제 토세아처하고 파이널 스코어 그리고 빅 걸리버 요 3마리가 나오는데 이 캐리어 면에서는 이제 파이널 스코어란 마필이 가장 좋습니다. 캐리어가 요 마필은 이제 지난 해까지는 이제 중앙 경마장, 이제 일본에 한 30개 정도의 경마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 경마장에서 활약을 하다가 지난 해부터 이제 5위 경마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널 스코어는 이제 우승 거리가 1,200m입니다. 이제 중앙 경마장에서 1,200m에서 우승을 5번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5위 경마장에서는 1,600m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가장 뭐 캐리어먼이나 뭐 마필의 능력을 봤을 때는 파이널 스코어란 마필이 가장 이제 이 전력이나 모든 것이 좀 앞서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이 가장 나이 어린 마필이죠. 이 빅 걸리버란 마필을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이제 뭐 경막 이제 관계자 입장에서는 뭐 토세아처나 파이널 스코어 이러한 마필보다는 빅 걸리버가 그래도 좀 젊고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이 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순발력이 상당히 또 빠르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행형의 그러한 강점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SBS, ESPN이 이제 1,400m입니다. 선행마에게 충분히 거리적 이점을 좀 살릴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이 토세 아처는 9살짜리 마필인데 이제 순발력에 비해서 추임력이 좋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기수들이 이 세 마필에 기승을 하는데 이 토센 아처에 기승하고 있는 마토마 후미오라는 기수가 이제 나이가 57살인데 이 기수는 이 5위 경마장에서 완전히 뭐 전설로 불리는 그러한 기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이제 박태준 기수 이상의 그러한 성적을 갖고 있는데 통산 선적이 6,458승. 엄청나죠? 6,458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방경마 사상 이 마토마 후미오 기수가 지금 이제 지방경마 사상 6,500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두 번째 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스코어에 기승을 하고 있는 마시마 다이스케란 기수는 이제 지난 시즌 5위 경마장에서 랭킹이 4위입니다. 승수가 4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이제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기수가 되겠고, 이 빅 걸리버에 기승하고 있는 가시와키 다케이로라는 기수는 이 세 기수 중에서 가장 젊은 기수입니다. 또 패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빅 걸리버하고 가장 좀 잘 맞는 마필 아니겠느냐. 선행마에 기승을 해가지고 딱 한 번 때리면 상당히 좀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 마필에 대한 평가를 전천희 위원이 해주셨는데 일단 그 일본에서의 지방 경마장 중에서 가장 큰 경마장이 5위 경마장입니다. 5위 경마장은 일본 도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오후에 이렇게 이제 경마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오늘도 월요일 날도 진행을 했죠. 거의 그 야간 경마시고요. 예, 오후에 이제 뭐 12시나 4시 이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에 와서 조교 내용으로 봐서는 파이널 스코어가 가장 먼저 조교 강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일단은 1,400이에요. 서울 말들 중에서는 이제 터프윈이 나왔고 34팀에서 푸른미소 그 다음에 지난번에 1400에서 선전을 했던 와치빌리지 그리고 취인마인 뭐 골드빅 죄송합니다 인디언 블루 이렇게 있겠고 뭐 깍쟁이나 뭐 다들 서울에서는 나름대로 뛴다는 말들이 이제 다 출전을 한 거 같은데 일단은 뭐 터프윈의 그 가장 이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서울에서는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기록상 이 일본 세 마리 이 세 마필이 이 기록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뛰고 있는 터프인보다도 기록 자체가
2초에서 한 4초 정도 더 빠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 온 이 세 마필의 전력이 터프인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한일 교류전이 되게 이제 첫 시행이 되는데 일본 말들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 이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운 주로가 좀 많기 때문에 화산재가 좀 섞여 있는 그러한 주로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주로랑 좀 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말들이 뭐 지금 나이가 많고 뭐 8세, 9세, 5세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터프인 이상의 능력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기록상으로 이제 경마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뭐 단순 비교는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조교하는데 마필들 생김새나 이런 거 보니까 뭐 근육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1400은 어차피 초반부터 뭐 힘 겨루기가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일본 경마장, 지방 경마장이라고 해도 일본 경마장의 마필들의 어떤 그런 빡센 어떤 경주 스타일로는 스타일은 우리 서울 경마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이제 그게 또 핸디가 있는데 일본 경마장은 우리나라 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일본 이 오이 경마장이나 중앙 경마장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반대로 뛰는 그러한 이제 일본 말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 경마장도 서울처럼 뛰는데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오이 경마장은 이제 서울하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또 반대의 그러한 또 그런 것도 약간의 어떤 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하여간 뭐 일단은 이 SBS, ESPN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마필에 대한 어떤 해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서울 마필 중에서 이제 좀 터프위는 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우리나라 말들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좀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니까 뭐 터프윈도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뭐 혼합 1군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예. 자, 다음에 혼합 2군입니다. 혼합 2군은 1700으로 치러집니다. 토요일 날 11경주로 진행이 되겠는데 이 경주는 일단은 1700에서 이제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1700은 선행마가 중요하겠는데 일단 삼정불패가 지금 2주 만에 출전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노시크릿 모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공백에서 이제 적응도 잘 돼 있는 모습이고 지난 경주 상당히 그 1800에서도 힘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막판에 여력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삼정불패가 뭐 가장 우세하게 팔리는 게임으로 되겠죠. 2주 만에 출전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삼정불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출전마가 지금 12마리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된 말들 중에서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정불패가 이제 직전 1800m 늘어난 거리에서도 입상을 했던 그러한 전례를 봤을 때는 1700m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는 어떤 마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조교 안 한 마필이 몇 마리 보이는데 몇 마리 지금 있습니다. 3마리 정도가 조교를 안 했고 일단 뭐 조교 한 마필만 우선하죠. 저 22팀의 이제 미스터리 마치란 마필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푸른 미소가 선행을 끌고 나갔던 레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빠른 흐름에서도 자, 서승훈 기수가 막판에 상당히 좋은 이 탄력을 이끌어냈는데 그때 레이스가 이제 순군전이었습니다. 순군전에서도 막판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에서 미스터리 마치가 가장 입상권에도 도전해 줄 수 있다. 삼정불패 그 다음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52팀에 이제 시드니 샤크란 마필이 있습니다. 요 시드니 샤크는 이제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인데 좀 레이스가 좀 약했습니다. 약한 레이스에 붙어서 조금 아쉽게 깨졌죠. 반마신 차로 이제 깨졌는데 시드니 샤크도 뭐 전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도전은 가능한데 삼정불패나 미스터리 마치에 비해서는 조금 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복병권 마필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31팀의 광개토함 지난번에 이제 14번 게이트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이제 늑발하고 뭐 그냥 아주 꼴찌로 왔어요. 또 대마차 꼴찌로 왔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1900에서 지금 이 마필은 지금 이제 12월 달에 우승하고 2월 달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7월 이렇게 두 번에 나오면서 아주 졸전을 펼쳤는데 옛날에 뛴 전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 이제 그 사이즈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마필 상태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요거 보니까 월요일날 그 신영철 선수가 조교를 하는데 컨디션이 많이 지난번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까지 조금 확인을 하고 관계토함 기본적인 사이즈로 좀 마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산 3군이네요. 예. 외산 3군은 좀 빡빡하겠는데 외산 상군 레이스는 뭐 그렇게 두 개가 있죠. 외산 상군이. 워낙 상군 한 경주에 하나 있어요? 좀 출전마가 많은데 1700. 1700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출전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8마리 한 14마리 정도가 지금 이제 훈련을 치고 있는데 일단 관심 많은 직전에 너무나 못 뛰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32팀에 이제 과천대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레이스 자체가 뭐 그렇게 좀 센 레이스에 붙은 것은 사실인데 이 마지막에 조금 추진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신영철 기수가 조금 늦게 탄력을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자 오착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 과천대감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거리가 1700이니까 누가 레이스를 받아 나가느냐 이제 이게 좀 문제인데 일단은 뭐 승군전이지만은 켄터키 갤러퍼가 2연승을 기록을 했죠. 예. 편성이 뭐 좀 약한 데서 뛰었기 때문에 크게 뭐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뭐 데뷔전부터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라서 승군전이지만은 마필 상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다른 마필 좀 51팀에 스페셜 스카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기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만식 선수가 아주 뭐 잘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맨 바닥에 있었죠. 14번째 꼴찌로 가다가 막판에 추진을 했는데 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초반 발주 자체에 문제만 없었다면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승도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이제 막판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51팀의 스페셜 스카이란 마필을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팀의 밀리사 이것도 이제 마체가 조금 작은 마필이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뻗쳐낼 수 있느냐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예. 자 혼합 4군 가겠습니다. 혼합 4군은 1300, 1100m 이렇게 있는데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또 변화가 있는 게 이제 1100m 경주를 예. 서울 경마장에서 처음 시작을 하죠. 예. 토요일 날 국산 6군의 한 경주 그리고 일요일 날 혼합 4군의 한 경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외산 4군 마필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마필들은 어떤 마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제 신마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제 신마 한 마리를 추천을 해드렸죠. 부마하트란 마필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부마하트가 지난주 1경주에서 양주포구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복숭식이 이제 23.6배, 30 그리고 쌍이 이제 32.8배가 나왔는데 제가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이제 16팀의 럭키 퍼레이딩이라는 마필이 이제 있는데 자, 요 녀석은 마체가 500kg가 넘습니다. 520kg대 아주 좋은 이제 마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훈련을 보니까 소속조에 있는 이제 국산 4군 마필인 제일 잘 나가란 마필하고 같이 동반 병합을 때리는데 그래도 명색이 국산 4군 마필인데 자, 이 럭키 퍼레이드하고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 16팀의 럭키 퍼레이드나 마필을 데뷔전부터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고 둘 다 이제 1100m하고 1300이네요. 예. 앞에서부터 조금 한번 보죠. 뭐 그렇게 눈에 확
이번 주는 외산 사군이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없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없고 또 한 마리 또 신마 한 마리 또 있는데 33팀의 이 프로 레인저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5월 24일 날 이제 주행 검사를 통과를 한 이후에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거의 한 석 달 정도의 이제 공백이 있죠. 요 마필은 제가 요 마필이 왜 안 나왔나 이렇게 병명을 찾아보니까 찰가상을 좀 걸려가지고 요 마필이 지금 또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마방에서 좀 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찰가상 치료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성질이 나쁜 거죠. 찰가상 말해서. 뭐 그것도 있겠는데 꼴통기 부리다가 뭐. 요 마필은 이제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8월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고 또 수영 조기까지 시켰습니다. 8월 22일, 23, 24. 그러니까 지난주죠. 8월 22, 23, 24. 수영 조기까지 시키면서 상당히 마방에서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5월 24일 날 보면 발주도 상당히 좋았던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국산 마필이죠. 이제 윙캣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 있는데 그 윙캣을 11마신 아주 뭐 대차로 여유 있게 잡고 통과를 했던 마필이 이제 33팀의 프로레인저가 되겠습니다. 자, 33팀의 프로레인저 신마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상으로 좀 걸리는 게 일단은 그 구팀의 비컬린 예. 요거는 어떻게 주행 심사 때부터 이제 출발이 조금 안 좋았죠? 예. 데뷔전에서도 좀 늦발을 했고 이제 불량주로니까 뭐 이때 스트롱 인디 마리카 너무 이제 많이 도망을 갔던 그런 경주인데 일단은 뭐 막판 걸음은 어느 정도 좀 보였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대 등의 힘은 어떻게 봤어요? 지난번에 추천했었잖아요, 이거 20팀. 예. 말은 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출발할 때 약간 이제 발주에 문제가 좀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도 제가 강하게 이 상대 등의 힘을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 뭐 이 경주로에 좀 적응이 좀 덜 된 모습이 아니었느냐.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뭐 실전을 한번 뛰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더 변화된 그러한 걸음발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20팀의 상대 등의 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또 추가로 이제 10만 마리가 또 제가 또 눈에 확 들어왔던 말이 보이는데 요 마필은 주행 검사 기록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분 6초 3에 들어왔는데 뭐 발주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끊고 나오다가 이 주행 검사 때 이 딕시 이천이라는 마필에게 좀 방해를 받으면서 딕시 이천이 이제 외곽으로 이제 사행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요 아르고 브레인이 약간 그 딕시 이천 때문에 외곽으로 좀 사행을 했는데 이 라스트에서 강하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고 이제 통과를 했지만 이 상당히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좀 남았던 마필. 아르고 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록은 그렇게 나쁘지만 그 주행 검사 때에 뛰었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신마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드렸고요. 이제 혼합 경주는 이제 정리가 됐고, 자 국산마 이제 핸디캡은 토요일에 국산 2군 1,800 그리고 일요일에 국산 1군 1,900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국산 1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강마가 없습니다. 이번 14마리 출전인데 이번 주도 머리가 조금 아프겠네요. 네. 또 뭐 지난주에도 또 계속해서 지금 국산 1군에서 이제 배당이 장난 아니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능력이 비슷하니까 마필 상태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당판의 흐름이나 이런 거 승부 의지 같은 거를 잘 읽어 주셨고 또 그다음에 기수의 기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1900이라는 점에서 지금 초반에 뭐 레이스는 어떻게 가겠어요? 소백령, 루비킨? 예, 일단은 이제
루비킨하고 소백령이 빠른 이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되겠는데 이제 두 마리 중에서 어떠한 마리 먼저 자리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레이스 자체의 운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소백령도 지난번에 출연하셨잖아요. 싱그러운 질풍강호가 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또 저희들의 막곤을 또 때를 끼웠는데 이 소백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6월달에 좀 걸음 변화를 보였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아마 지난번처럼 이 소백령도 편안하게 선행 받으면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31팀의 루비킨이 또 빠른 선행말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견제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루비킨은 이제 거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네. 1800, 1900 다 이제 입상을 했던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공백으로에 나와서 최근 이제 5월달, 7월달 두 번의 경주를 치르고 이번에 한 달 반 정도 나왔는데 지난 경주 때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지난 경주 때는 전체적인 조교량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조교량이나 마필이 많이 좀 부드러워진 모습이라서 1번마 루비퀸은 역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복병마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승리 함성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사람 어떻게 봐야 돼? 이건 편성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말이. 항상 뭔가 좀 부족한 모습, 그죠? 계속해서 인기 몰아놓고 그렇죠. 이제 결정력 부족이죠. 하여튼 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승리 함성은 좀 힘들다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인데 매번 보면 좀 탄력도 그렇게 막 확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밋밋한 그러한 또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승리 함성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다 해도 조금 약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세게 보는 말은 뭐예요, 지금? 지난주에 보면 이제 터졌던 내용 자체가 이 오주 마필이었죠. 우창호 이제 조교사의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범인이가 타고 들어온 거. 장비사랑. 장비사랑이 이제 선입으로 기가 막히게 타가지고 여유 있게 이제 이겼잖아요. 이번 레이스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스피더스가 지난주에 장비사랑처럼 선입으로 곱게 타다가 라스트 한 발 쓰면 좀 재밌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스피더스. 지난주에 조교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17조에서 뭐가 한 마리 안 나왔는데. 지난주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피더스는. 하여간 뭐 스피더스를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보고 선행권의 마필을 좀 조심하십시오. 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국산 2군입니다. 국산 2군은 이번 주에 이제 2개 경주가 있죠. 예. 토요일 날 마지막 12경주하고 일요일 날 10경주 1800입니다 각각. 핸디캡에 추천한 말도 있고 이제 등록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말인데 우선 그 핸디캡 쪽에 출전한 마필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핸디캡에 추천한 마필들 중에서 이제 관심 마필은 6팀의 불꽃 대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불꽃 대왕이 문화일법의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역시 이제 이 불꽃 대왕의 초반 스피드는 좀 불안한 마필이죠. 초반에 지난번도 마필이 약간 기립 늦발을 하면서 바닥 추입으로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였는데 이 불꽃 대왕 요번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뭐 레이스 자체가 뭐 핸디캡 레이스지만 아마 중반쯤부터 외곽 무빙을 떠가지고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면 6팀의 불꽃대왕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때 그 문화일법에 열릴 때 당일날 뭐 마주실에서는 마주분이 뭐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막 축하도 많이 받고 그랬대요. 뛰기 전에. 뭐 늦발마고 솔직히 대상 경주인데 뭐 봐주고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일단 늦발을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제 1800인데 글쎄 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하나는 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가다가 또 뭐 지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타이탄이 14팀에서 출전했어요. 예. 약간 좀 공백은 있는데 요게 이제 순발력을 또 좀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여기 공백기만 아니면은 조금 한번 재미있게 봐야 될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예. 과거에 뭐 사실 좀 많이 뛰었던 그런 마필이고 휴양은 했지만은 복승률 70%라면은 뭐 상당히 잠재적인 기대치고 있고 또 1800에 적정하게 뭐 뛰어본 마필이고 선행을 나서면 한번 충분히 뭐 버티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컨디션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승복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거리가 짧은가? 우승복은 이상혁 기수 지금 많이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좀 탄력적인 그러한 이제 걸음발을 좀 못 보이고 있는데 우승복 쪽보다는 이번에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이제 47팀의 라이언 펀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이제 주말 한일을 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이겼는데 그 이겼을 때의 그 근성, 마필이 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근성으로 봤을 때 승군전이지만 라이언 펀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문세영 기수가 조교하는 거 봐서는 뭐 또 한번 승부는 좀 때려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예? 이렇게만 정리하죠. 예. 핸디캡 정리가 됐고 일반 경주는 결정 경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뭐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은 없는데 일단은 10팀의 베스트 캡틴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 캡틴이 이제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데 지금 보시면 5번을 뛰어가지고 5번 다 대가리 쳤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은 말이 뭐 다른 마필이 이겼을 때 봤을 때는 뭐 대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기죠. 뭐 일마신 지난번에는 이제 머리차로 이겼는데 그 정도로 이 승부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말이란 것은 대차로도 이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진짜 스릴 있게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베스트 캡틴은 충분히 승군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현장에서 마필이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거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결국 뭐 막판에 근성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거리 1800이라는 게 넘어야 할 그 과제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지금 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이제 경희만세인데 요 경희만세는 지금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생각보다는 뭐 끈끈한 어떤 걸음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경희만세 강마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마리 정도만 더 얘기해줘. 예, 50팀에 보면 올포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문화일보배에 나와가지고 꼴찌 2번째를 했죠. 자, 그 페인이 뭐냐면 올포유는 직전 레이스가 상당히 레이스가 흐름이 빨랐습니다. 선행형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아가지고 레이스 흐름이 많았는데 이 서승훈이가 좀 과욕이었죠.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밀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뛰지를 못하면서 막판에 완전히 퍼졌던 마필. 자, 이 이제 50팀의 올포유. 요 마필은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참고 가면 분명히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올포유를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1800으로 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만 된다면은 요 올포유가 뭐 직선에서의 그 순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만 안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국산 오금 쪽으로 넘어가죠. 예. 네. 네. 국산 5구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경주네요. 예. 토요일 두 개씩 있어요. 2개씩. 네. 1400, 1300, 1300, 1200. 자, 뭐 출전마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쭉 훑어보니까 어떤 마필? 일단은 제가 좀 배당이 나오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팀에 마사이마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마라라는 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 배당을 터트리고 이제 우승을 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군에 있는 탱크와 같이 들어오면서 복숭식 기준으로 52.2회가 터졌는데 순군전이었던 4월달 레이스는 시종 외곽 전개로 졸전이었고 지난번에도 역시 이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13주 만에 나와가지고 시종 외곽을 타면서 또 초반에 또 약간 또 출발이 좀 안 좋았죠. 계속 힘만 쓰다가 꼴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마필은 체구가 530kg대에 아주 당당한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번 주에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팀의 마사이마라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 좀 얘기해봐요. 38팀에 이제 더블 액션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더블 액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말인데 이 막판에 내측에서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좋았지만 다른 마필들 앞선에 뛰었던 마필들이 더 선전을 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38팀의 더블 액션 이 마필도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기마보다는 조금 비인기마 쪽에 그러다 보면 이제 직전에 조금 부진했던 마필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복귀상으로 그렇게 눈에 싹 들어오는 마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번 주도 5군 레이스가 그렇게 센 편성이 그러니까 센 말들이 안 보입니다. 5군, 6군 레이스를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을 보니까 좀 센 마필들이 안 보이고 다 사이즈가 비슷한 마필들 그리고 순군전에서 좀 고전했던 마필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 번 또 잘 뛰었던 마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5군, 6군 레이스에서도 조금은 이변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또 한 마리 또 있죠. 36팀의 빠삐용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빠삐용이라는 마필이 지난 7월 28일 날 순군전에서 요 녀석은 진짜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박현우가 철저하게 잠그고 가면서 라스트에서 이제 끝걸음만 좀 보였던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아마 순군전에서 네이스가 좀 세니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방에서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가지고 좀 네이스가 세고 순군전이라는 것을 또 핑계 삼아가지고 좀 승부를 안 했는데 분명한 것은 막판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36팀의 빠삐용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산 5군 정리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국산 6군입니다. 신마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거 이세마 경주가 이세마 경주 1100m 하나 있어요. 1100m로 하네. 1000m 안 뛰고. 예, 1100m 하나 있어요. 이세마 경주. 일단 뭐 신마 중에서 좀 몇 마리 얘기를 해보죠. 예, 신마 중에서 일단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18팀에 이제 썬기어라 마필이 있는데 3세마죠. 예, 이건 3세마고 이 썬기어라 마필은 지난 이제 8월 16일 날에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자, 요 썬기어가 같이 뛰었던 주행 검사를 같이 받았던 마필들이 다 기본 사이즈가 좀 있는 마필들이었습니다. 구마들이었죠. 대웅 그리고 레인보우 킨, 하쿠나 마타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입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와가지고 자, 이 썬기어가 그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과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초반 발주 능력도 굉장히 좋았었고 유쿠야스가 시종 추진 없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18팀의 썬기어 어떠한 레이스에 나온다고 해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필은 뭐 새벽 조교를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넌 언제 나올 거냐, 좀 제발 좀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놓고 때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뭐 워낙 너무 보여줘가지고 예. 저 인기도에서는 조금 그 배당 면에서는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신마들 좀. 예, 다른 또 3세마가 되겠는데 8팀에 장산 타이거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 장산 타이거란 마필이 있는데 자, 이 장산 타이거도 이 초반 순발력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미래영웅하고 같이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미래영웅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입상을 했죠. 데뷔전에서 포에버 데모라고 이제 미래영웅이 들어오면서 복승식이 이제 13.3배, 쌍승식은 이제 40몇 배가 터졌던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 그 미래영웅하고 걸음 자체가 거의 대등했습니다. 그만큼 이 장산 타이거도 데뷔전부터 입상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 되겠고, 특히 이 장산 타이거는 마체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560kg 넘는 567kg가 나가는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바로 뭐 즉시 전력감이라 할 정도의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병진 마주의 그 마필이다 보니까 이건 뭐 분명히 좀 비싸게 샀을 거예요. 네? 좀 데뷔가 좀 늦지만 아마 바로 데뷔 전부터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군이 몇 경주냐 하면 하나, 둘, 셋, 5경주가 되네요. 기본적으로 조금 앞에서부터 몇 마리 볼까요? 이세마 한 마리 쳐줘. 이세마들이 좀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세마 얘기 좀 해봐요. 이세마 중에서는 이제 일단 지난 이제 데뷔전 때 좀 상당한 좀 기대치를 가졌던 말이 되겠는데 좀 기대에 조금 좀 미흡한 모습을 보였던 이제 금화 피닉스. 원래는 지난주 나올 예정이었죠.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 난 나오면 빼고 할 거 빼고 하려고 이제 생각 좀 하고 있다 지금. 조금 지난주는 말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한 주 이제 미뤄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화 피닉스라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22팀에 저력마란 마필이 있습니다. 저력마. 요 마필은 말 이름이 무협지 같아. 예. 저력마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주행 검사 때 초반은 좀 미흡했는데 이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이세마 레이스가 1100m라는 점에서 막판 추임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22팀의 저력마란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24팀의 기쁜 하루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도 이제 미래영웅 장산 타이거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이제 신마들하고 같이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24팀의 기쁜 하루라는 마필도 기본 사이즈가 되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데뷔전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마필들 좀 이제 걸러가면서 아까 이제 금화 피닉스는 이제 기존의 마필로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레이스가 이거 재미가 있겠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얘기 좀 해봐요. 지난번에 이제 엄청난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47팀의 비스트리. 그런 말은 다음에 안 들어오는데. 아니, 요 말은 제가 봤을 때 그 레이스 자체가 결코 오랜만에 왔구나.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200m를 이제 선행받고 배당을 터뜨렸잖아요. 그 레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마필은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 47팀의 비스트리란 마필을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습주로 해서 뛰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1200 선행을 받고 돌아왔던 마필이니까 편성이 약하면은 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지난 경주 때 이거 코차로 머리차 왔던 센츄리 클럽은 어떻게 볼래요? 강하게 보셔야 되죠. 역시 이제 이거 늦발을 했기 때문에 센츄리 클럽이 좀 고전을 했는데 거의 뭐 동급의 일착이죠. 요 마필은 아마 이번에는 1000m보다는 좀 1200 레이스나 1300을 쓰면 좀 더 선전을 기대해 줄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니까 7월 28일 날 이 불량주로 해서 뛴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한번 전개나 이런 걸 좀 따져 보셔야 되겠고
데뷔전에서 1200 입상을 했던 18팀의 아람누리. 자, 요 놈은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요 놈은 제가 봤을 때 센 놈입니다. 왜냐면 물론 뭐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요 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마필이 되겠는데 데뷔전 1200m였습니다. 데뷔전 1200m를 뛰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아람누리 18팀의 아람누리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누비킨하고 뛴 거네요.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전력상으로 이제 더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놈 오섬 스피드가 가만있어 봐. 이거 지난주에 조교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도 뭐 1300, 1400 나오면 해볼 만한 전력으로 보이고. 예. 교통규 1배 장상 타이거 저력만은 말씀을 드렸고 13팀의 주황산이라는 마필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날 열받았잖아요 제가. 예. 이 오섬 스피드 이거 말이 안 좋았는데 그걸 깜빡하고서 글로 때려가지고서 원래 새돌풍하고 이게 74배 그냥 먹는 건데 그냥 두 방 했으면 되는데 욕심부리 나고 단통 외치다가 이 주황산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좀 약간 무리를 했죠. 외곽에서 말이 좀 끌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요번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개가 안 좋고 그 중반에 말이 끌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마필이 꾸준하게 뛰었기 때문에 13팀의 주황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주 때에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경주에도 약간씩 이제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거 뭐 내용이 있어? 조금 있죠. 이것도 이제 아마 이세마인데 이번 주 이세마 레이스가 좀 빡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 한 3-4마리 정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세마 레이스가 또 출전마가 많고 빡빡한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세마가 상당히 좀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마필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은 없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에 이 충분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외곽 돌면서도 끝걸음을 남겼던 5팀의 퀸즈윙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검사 때 모습은 이제 발주 능력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였는데 데뷔전 때는 제대로 발주를 끊었습니다. 발주를 끊고 그리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5팀의 퀸즈윙 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5팀은 맞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크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좀 알아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 경마 해설 방송을 찍었는데 하여튼 이번 주도 일단은 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의외로 또 선행마보다는 또 취입권에서 날라오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주도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주말에는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한 3-4도 정도 떨어져서 낮 기온이 주말에 27도 그 정도 된다니까 평소보다는 한 5도 정도 떨어지니까 마필들도 컨디션이 좀 더웠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경마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좀 좋은 배당 좀 적중을 많이 시켜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도 월말 경마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좋은 예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요일 미리 보기 해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